네, 이번에는 컴피그맥과 서비스에 대해 시크릿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컴피그맥과 시크릿은 환경 변수를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할 때, 뭐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라든지, 그리고 어떤 외부 API에 대한 인증 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정값들이 환경별로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자체에서도 환경에 대한 환경 변수값을 넘겨줘서 실행을 하는 경우도 대다수일 텐데요. 그럴 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게 컨피그 맵입니다. 컨피그 맵은 환경 변수로 사용되는 설정 정보 값들, 그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이고,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어, 암호화가 필요한 보안으로 관리가 필요한 그런 값들을 별도의 비밀 값이라는 시크릿이라는 것으로 별도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환경 변수, 환경별로 다른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은 개발 환경 그리고 운영 환경 두 개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어, 이렇게 환경 변수를 주입할 수 있게끔 해놓고 하나의 이미지를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두 개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각각의 다른 컨피그맥과 시크릿을 가지고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측면이 많습니다. 네, 컨피그 맵은 컨피그 맵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설정값 없이 파드를 실행을 하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 변수 값이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어, 슬립이라는 디플로이 안에 있는 파드가 실제로 키아몰 챕터라는 환경 변수 값을 가지고 들어가야 실제로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데, 그게 설정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니페스트의 디플로이먼트를 선언을 할 때 이 컨테이너의 이미지와 그리고 이 컨테이너 이미지에서 사용할 환경 변수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키 밸류 형식으로 이 디플로이먼트 매니페스트 안에서 정할 수도 있고, 파일 형식으로 이 컨피그 맵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지금 단순한 형태의 환경 변수를 이 디플로이먼트 매니페스트 안에서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예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env 값 안에 키 밸류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키아몰 챕터 값을 가지고, 환경 변수 값을 가지고 이 값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슬립 디플로이먼트가 디플로이가 됐고요. 배치가 됐고, 그리고 파드가 실제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파드들이 있는데 헷갈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디플로이들을 각각 삭제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올로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도 마찬가지로 네, 올로 삭제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죠? 서비스도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슬립 디플로이먼트를 실행을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드의 목록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슬립 하드가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파드를 실행을 해서 이 안에 호스트 네임과 키아물 챕터라는 환경 변수 값이 찍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찍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서 키아물 챕터 키에 대해서 밸류가 공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도 공사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할 내용은 환경 변수는 하드의 생리 주기 내내 변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드가 실행되는 중에는 환경 변수의 값을 수정할 수 없고, 이게 환경 변수의 값이 수정된다고 하면 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설정 값을 변경하려면 파드 정의를 수정 후에 파드를 수정된 버전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 매니페스트에서 그 설정에서 이렇게 그 env 키 밸류로 env 내용 안에 키 밸류 형식으로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봤지만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경우 설정 값은 이거보다 복잡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환경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config 맵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config 맵에 저장한 설정 파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config 맵은 여러 개의 데이터 항목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파드의 모든 항목을 설정된 모든 항목을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config 맵을 생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잘 사용하지는 않는 형식이긴 하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명령어로 생성하는 config 맵을 생성하는 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leep config literal이라는 그 config 맵이 생성이 됐고요. 약어로 cm이라는 큐브시트의 cm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cm은 config 맵의 약어겠죠. 네, 그리고 이 config 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describe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키아몰 섹션에
4.1이라는 그 밸류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네, 이렇게 그 명령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컴피그 맵을 생성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환경 파일로 .env 파일로 컴피그 맵을 생성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텍스트 파일의 사용 그 .env 확장자로 이 컴피그 맵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예인데요. 이렇게 그 .env 파일에 이렇게 이 환경 변수들을 넣고 디플로이먼트 매니페스트 안에서 이렇게 env 아래에 키 밸류 형식으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네임 키화물 섹션이라는 그 키의 컴피그 맵 키 레퍼런스 항목 아래에서 슬립 컴피그 레터럴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생성한 컴피그 맵 정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사용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이 그 .env 확장자로 텍스트 파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컴피그 맵 레퍼런스 컴피그 맵 ref라고 하는 내용의 env 프롬에 다음과 같이 그 파일명을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을 사용한 컴피그 맵을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파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컴피그 맵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컴피그 맵으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h04.env라고 하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슬릭 컴피그 env 파일이라고 하는 컴피그 맵에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제 환경에서는 이미 한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한다고 나오고 이 컴피그 맵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간단한 정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환경 변수 파일에는 세 개의 환경 변수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describe 명령으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데이터 아래에 키화물 섹션 챕터 exercise라는 키로 각각의 그 밸류들이 매핑되어 있는 각각의 밸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환경 변수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파드를 통해서 이 환경 변수들을 출력을 해봤는데요. 호스트 네임은 환경 변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는 내용이고 키화물 챕터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한 정보들이 그리고 홈 디렉토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환경 변수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env 항목에서 정의된 값이 env 프롬에서 정의된 값보다 우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컨테이너 이미지나 컴피그 맵에서 정의된 환경 변수의 값을 파드 정의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구조화된 설정값, 구조화된 컴피그 맵을 읽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의 예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매니페스트에서는 두 개의 쿠버네티스 리소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비스고, 네,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그 서비스가 로드 밸런서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플로이먼트가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스펙 하위의 컨테이너 항목 아래에 보면 이미지를 어떤 거를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환경 변수는 어떤 거를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는 로그 레벨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실제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서비스와 디플로이먼트가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드가 준비 상태가 될 때까지 대기를 펴주겠습니다. 네, 준비가 완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비스 로드 밸런서 형태의 서비스가 지금 올라온 게 확인이 되고요. 지금 8080 포트로 올라와 있네요. 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 위한 주소를 파일로 출력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 주소로 브라우저에서 호출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80 포트로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두라는 할 일을 관리하는 투두 리스트를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컴피그 경로에 컴피그 URL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4054 나파운드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kubectl 로그 명령을 이용해서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워닝에 대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env 이 항목 아래에서 이 워닝에 대한 로깅 레벨을 워닝으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내용이고요. 설정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로그 레벨 디폴트는 워닝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니페스트를 통해서 서비스와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할 때 우리가 선언했었던 환경 변수가 제대로 적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 설정 값은 컨테이너 이미지에 포함시키게 되고요. 이미지에 포함되는 설정은 모든 환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부 설정일 수도 있고, 모든 설정의 기본 값을 포함시켜서 별도의 추가 설정이 없으면 어플리케이션이 개발 모드로 동작하기에도 좋습니다. 각 환경의 실제 설정 값은 컴피그 맵에 담겨서 컨테이너의 파일 시스템에 전달되게 되는데요. 변경이 필요한 설정 값은 디플로이먼트 내에 파드 정에서 환경 변수 형태로 적용하게 됩니다. 네. 컴피그 화면에 접근 가능하도 우리는 조금 전에 컴피그 화면에 접근이 안 됐었는데
그러면 컴피그 화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디플로이먼트 정의에 아까하고는 다르게 컨테이너스 항목 아래에 볼륨 어마운트에 컴피그라는 네임이 있고, 그리고 요 경로로 마운트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이 경로를 읽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컴피그, 그리고 하위의 그 볼륨지의 네임 컴피그에는 컴피그 맵에 대한 그 이름이 이렇게 그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컴피그 맵의 이 컴피그 맵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config.json에 컴피그 컨트롤러가 enable 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컴피그 맵을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생성한 컴피그 맵을 참조하도록 위 매니페스트들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이 됐고요. 컴피그 맵이 생성이 됐고, 이제 생성된 컴피그 맵을 참조하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 이렇게 해서 다시 컴피그 경로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컴피그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설정값 페이지에 대해서 컴피그 맵으로 이제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 설정값 페이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방식을 사용하려면 두 가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컴피그 맵이 주입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이 설정값에 병합을 해야 하고, 파드의 매니페스트에서 컴피그 맵을 참조해서 컨테이너 파일 시스템에 지정된 위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아까 봤었던 요 매니페스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컴피그 맵에 담긴 설정값을 주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설정값을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컨테이너 파일 시스템 속에 파일로 설정값을 주입하는 것이 있고요. 이 컨테이너 파일 시스템은 컨테이너 이미지와 그 외의 출처에서 온 파일로 구성되는 가상 구조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파일 시스템 구성에 컨피그 맵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컨피그 맵은 디렉토리, 그리고 각 항목은 파일 형태로 컨테이너 파일 시스템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컨피그 맵의 사용 예를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매니페스트인데, 여기 보면 컨테이너의 볼륨을 마운트 하는 부분이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운트할 볼륨 이름이 컨피그가 되고, 볼륨이 마운트될 경로를 여기에 그 정의를 하게 되고, 이 경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볼륨은 파드 수준에서 그리고 볼륨을 읽기 수준으로 설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륨은 파드 수준에서 정의가 됩니다. 이 config는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config라는 이름은 볼륨의 이름과 일치를 해야 되고요. 마운트할 볼륨의 이름과 일치해야 하고, 이 config 맵에 정의되어 있는 이름은 내용을 읽어올 config 맵의 이름입니다. 네.
이 이름으로 생성된 config 맵에 대해서 읽어드리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config 맵은 디렉토리로 취급된다는 것이고, config 맵 속의 각 항목이 컨테이너 파일 시스템의 파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기본 설정 값이 담긴 설정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볼륨 마운트로 주입된 설정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볼륨 마운트 경로는 app/config라는 경로에 위치했다는 걸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는데요. 네, 이 app/config 경로에 config.json 파일이 있고, 예,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볼륨 마운트가 마운트된 볼륨이 실제로 읽기 전용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생성을 할 수가 없고 리드 온리 파일이라는 거에 확인이 되겠습니다. 네, 위 예제처럼 설정 파일을 변경했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이 재시작하지 않아도 곧바로 반응할 수 있지만, 볼륨 마운트 경로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설정에 오류가 있는 파드를 실행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내용에서 다른 거는 마운트 경로가 슬래시 앱 경로, 앱 디렉토리 경로로 바뀌었죠. 위 내용을 실행해서 배포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전체가 제거되게 될 겁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배포가 됐고요. 자, 하드의 목록을 조회해 볼 텐데, 네, 투두 웹에 대한 파드 하나가 크래시 로프백 오프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드의 정의가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파드가 실행되어야 되지만, 새로운 파드가 실행과 동시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앱 디렉토리에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그를 같이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파드를 생성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화면은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파드가 동작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위 오류를 수정을 하고 컨피그 맵에 필요한 항목만 골라서 대상 디렉토리에 전달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마운트 경로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고, 그리고 이 볼륨즈 아래에 컨피그 맵에서 우리는 아까 네임까지만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아이템에서 어떤 항목을 지정을 해서
전달하도록 할 건지 여기서 설정을 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디플로이먼트가 투두 웹에 대한 디플로이먼트가 배포가 됐고요. 진행이 됐고 이 앱 디렉토리 하위에 앱 슬래시 컴피그 디렉토리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네, 이렇게 config.json 파일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실행에 실패했었던 카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네, 다시 정상적으로 생성돼서 러닝 상태가 됩니다. 네, 여기서 살펴볼 거는 아까하고는 다르게 로그에 대한 로그 레벨에 대한 환경 변수 설정이 이제는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로그가 출력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로그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출력이 되지 않죠. 다시 페이지를 조회를 해보고 다시 로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파드의 배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최초 실행된 파드가 최초 실행된 파드와 배포 아까 크래시 루프백 오프에 빠졌던 배포가 실패된 파드는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시크릿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봤었던 것처럼 시크릿은 컴피그 맥과는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사용에 대한 그런 사용 목적이 조금 상이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크릿을 사용을 할 때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클러스터 내부에서 별도로 관리된다는 것이 컴피그 맥과의 차이이고요. 해당 값을 사용해야 하는 노드에만 시크릿에 대한 값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 시크릿 값은 노드에서도 디스크에 저장하지 않고 아까 컴피그 맵은 디스크에 마운트된 볼륨의 특정 경로의 파일을 이용을 해서 사용되어지고 그랬는데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노드에서도 디스크에 저장하지 않고 메모리에만 저장하게 됩니다. 전달 과정 그리고 저장할 때 모두 암호화가 적용이 되고요. 시크릿 객체 접근할 권한이 있으면 이 시크릿 값의 평문을 읽을 수 있는데 이 평문은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어 있어서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이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어 있는 스트링을 문자열을 다시 디코드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크릿의 사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크릿도 역시 명령어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OS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어를 먼저 실행을 한 이후에 아래 명령어를 아래 실습 내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크릿을 생성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 지금 보면 이 명령어에
어, from literal 옵션에 그 시크릿은 shh 점점점이라고 어, 의미는 없지만 어떤 특정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미의 문자열을 설정을 해서 시크릿을 생성했지만 지금 현재 이미 존재하고 저는 이미 이전에 실행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한다고 나오고요. 비밀값의 상세 정보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큐버시티의 describe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시크릿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시크릿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평문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평문을 베이스 64로 디코딩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시크릿 값을 생성하기 전에 사용됐었던 문자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 안에서는 이 시크릿 값은 평문이 담긴 텍스트 파일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크릿을 주입받는 이 시크릿은 결국에는 파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생성을 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녀석인데, 이 시크릿을 주입받는 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드에서 시크릿을 사용할 때 역시 그 디플로이먼트 매니페스트 안에서 선언이 되게 되고 env 항목 아래에서 환경 변수 항목 아래에서 여기 시크릿 키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 비밀 값의 이름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크릿으로 환경 변수의 값을 전달받는 파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슬립 파드에 대한 디플로이먼트가 배포가 됐고요. 파드 속의 환경 변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드 매니페스트 안에서는 컨피그 맥과 비밀 값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죠. 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로그인 정보를 시크릿으로 사용하는 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될 것 유즈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DB 서버의 로그인 정보를 담은 시크릿에 대한 매니페스트를 간단한 예로 살펴보면 이 시크릿도 쿠버네티스 리소스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매니페스트에서 카인드의 시크릿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 임의의 텍스트 데이터를 담으려고 할 때 오파큐 유형을 선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데이터를 선언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시크릿을 생성을 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크릿이 생성이 됐고요. 시크릿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타입으로 생성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시크릿에 대한 데이터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값이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었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베이스 64 형식으로 인코딩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값을 베이스 64로 디코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디코딩 값이 되고 있네요. 네, 이 시크릿을 볼륨으로 마운트하는 파드의 매니페스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환경 변수 설정 항목 아래에 설정 파일이 마운트될 경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볼륨 마운트를 설정을 하고 이름을 시크릿에 대한 이름을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컴피그 맥과 거의 유사한 형식이죠. 그리고 볼륨에서의 네임도 요 그 볼륨을 마운트할 때 이름하고 그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눈여겨볼 거는 그 이 볼륨즈 항목 아래에 시크릿에 대해서 그 설정을 할 때 이 그 파일의 권한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렉토리 권한, 파일 권한 뭐 이렇게 우리가 권한을 숫자로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그 파일의 권한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의 특정 데이터 항목을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 파드의 이 매니페스트를 실행을 하면 컨테이너의 시크릿 슬래시 포스트그리 그 패스워드 파일에 시크릿 데이터가 전달되게 됩니다. 요 마운트된 경로로요. 그래서 그 이 포스트그리 패스워드 파일의 권한을 그 400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사용자만 파일을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는 그 포스트그리 SQL이 설정 파일을 읽을 경로를 지정하게 되고 이 포스트그리 사용자는 환경 변수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DB 서버가 파일로 전달받은 값을 패스워드로 사용하여서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파드를 배포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DB 서비스와 디플로이먼트가 정상적으로 배포가 됐고요. 로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Database system is ready to accept connections 라고 확인이 되고요. 네, 패스워드 설정 파일의 권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400으로 그 설정된 게 확인이 되죠. 네, 기존의 파일 내 이미지 아이디로 디플로이 할 경우에 DB 커넥션 관련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미지 아이디로 변경해서 디플로이하면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저도 이 내용을 수정을 해서 실습하는데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을 했고요. 네, 하나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 수정된 거를 가지고 어, 어플리케이션에 포스트그리 DB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DB 접속할 로그인 정보가 있는 시크릿을 배포를 하고요. 디플로이먼트 내 파드는 위에 컨피그 맥과 시크릿을 사용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서비스와 디플로이먼트가 생성이 됐고요.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내에 데이터베이스 인증 정보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서 실제 몇 가지 항목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의 설정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설계 단계에서 그 염두에 두어야 할 그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중단 없이 설정 변경에 대응이 필요한지, 그리고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컨피그 맥과 시크릿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